아니 글쎄 내가 맞았다고요. 아니 뭘 어떻게 되는지 뭐가 중요해. 추가 꿀팁이에요. 안녕하세요, 갓 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소했을 때 고소장만 내면 끝일까요?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그 수사관이 고소장을 읽어보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고소인 조사예요. 고소인 보충 진술을 받으려고 부르는 건데요. 고소인이 고소장의 고소 내용을 써서 냈지만 수사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는지, 고소인의 말이 맞는지,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에게 범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피고소인을 조사하거나 입건하기 전에 먼저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합니다. 이 고소인 조사를 갈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나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니까 그냥 가서 적당히 말하면 되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대충 조사받으면요, 불송치 결정 납니다. 혐의 없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첫 번째, 진술이 일관돼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얘기하다가 본인도 헷갈려서 말이 왔다 갔다 뒤죽박죽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돼요.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 거짓말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심증을 가진단 말이죠. 수사관이 내가 범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걸 믿어야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내 말을 믿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소인은 본인이 한 진술을 일관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진술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된 사건이 있을 텐데요. 폭행 사건이라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럼 그냥 제가 날 때렸어요, 이렇게 신고해서는 안 되겠죠. 당시 상황이나 이유, 구체적인 행위를 설명해야 돼요. 고소인이 처음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날 때렸어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때렸어요? 그럼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오른손 주먹으로 내 얼굴을 가격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하거든요. 수사관이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막무가내로 아니 글쎄 내가 맞았다고요, 아니 뭘 어떻게 되는지 뭐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 진술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증거 확보를 해야 돼요.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처벌받게 하려면 내 고소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물론 수사관이 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겠죠. 하지만 확실하게 상대방이 내 고소장 내용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고소인 조사 받을 때 함께 가져가세요. 그러면 수사관이 고소인의 말을 더 믿기 쉽겠죠. 추가 꿀팁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내가 당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아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일이잖아요.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딱 범죄가 될 만한 내용과 여기에 관련된 내용만 듣고 싶어 하죠. 실제로 범죄와 관련된 내용만이 내 사건 처리에 필요한 진술이고 나머지 곁다리 내용들은 그냥 수사관 시간만 잡아먹는 거예요. 수사관이 기빨려 수사를 못해요. 그러니 내 사건의 빠른 진행과 해결을 위해서는 수사관에게 고소하는 내용의 핵심과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추가로 수사관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하시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갓 변이었습니다.